네, 들어오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김 원장님께 연락은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시죠? 뭐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갖고 여기저기 이제 고장도 나시고. 그러세요? 부모님께서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걸로 기억했는데 뭐 다른 불편한 게 있으세요? 서 원장님 뵈러 왔으니까 당연히 뭐 손발목 무릎 이런 데죠 뭐. 관절이 안 좋으시구나. 맞아요. 관절은 간단히 말하자면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간 관절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관절은 이제 특히 관리를 하시면서 잘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집에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병원에 한번 내원해서 진료보고 진단받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네. 오셔야지. 참.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조절하면서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해서 뭐 거기에 맞게 진단을 저희가 해드릴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 산책하시는데 하루에 네. 한 3,000보 정도 걸으시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3,000보 정도는 좀 일주일에 못해도 두세 번 네. 걸으시려고 해요. 네, 뭐 좋죠. 비 오면은 스타필드 같은 데 가서 아무래도 걷기도 그러시고. 하고. 네. 3,000보 정도를 걸으셨다 그러면 무릎이 여기가 땡땡 부으세요. 그러세요? 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뭐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연골과 연골판의 문제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 연골이라는 거는 이제 무릎으로 봤을 때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어서 이제 흔한 말로 이제 도가니뼈, 물렁뼈라고 하죠. 이제 뼈의 테두리를 이루고 있는 뼈예요. 근데 그 조직이 나이 듦에 따라서 퇴행성 변으로 닳거나 마모되면서 증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무릎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런 연골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보통 하는데 보통 이제 초승달 모양이라 그래서 이제 반월상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이게 어머님 나이 듦에 따라서 이제 많이 쓰시게 되니까 이게 무릎이 많이 구부렸다 폈다 하시고 네. 어떤 뭐 충격에 의해서 이런 연골판이 이제 수분이 없어지니까 잘 찢어져요. 나이 드시면.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연골판 손상 때문에 네. 추후에 염증도 생기고 뭐 나빠지면 물도 찬다든지 그런 통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0보 정도 걸으신다고 하는데 그런 보행의 횟수를 좀 줄여본다든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를 만나서 한번 진찰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구나. 이게 가운데 있는 게 그럼 완전히 닳아서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연골이 이제 점점 더 마모되면은 뭐 나이 드시면은 이런 관절이 전체적으로 다 마모가 오겠지만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일부에서 시작되면서 점점 더 넓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바깥쪽에서 부으신다는 거는 네네. 이게 일단 운동을 안 하셔야 되는 상태일까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무릎 안에 물이 차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단 지금 하는 이제 보행 운동, 뭐 3,000보, 4,000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행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이 찼다는 거는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 그거를 좀 감소시킬 목적으로 아이싱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그런 냉찜질을 해서 최대한 부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으세요. 근데 거꾸로 이게 네. 핫 히팅팩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 뜨거운 것만 그렇게 감싸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온찜질을 하는 건 좋지 않으세요. 무릎이 부었다고 느낄 때는 냉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게 가장 좋은 치료고요. 그 이후에 붓기가 빠졌을 때 어머니께서 흔히 느끼는 뭐 관절통이나 흔한 말로 이제 염증이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따뜻한 온찜질로 바꿔서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십자인대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난 무릎 하면 십자인대밖에 몰라서. 십자인대 그 예전에 맨유 박지성이 뛸 때 자주 다쳤던 그 부위 맞잖아요. 네. 맞아요. 십자인대는 이렇게 이제 십자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하고 보통 이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 나이를 봤을 때 뭐 최근에 다친 적이 있다거나 뭐 크게 무릎이 꺾인 적이 없다면은 십자인대로 인한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스포츠 선수나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머님은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에 의한 손상 때문에 관절염에 의한 증상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무릎은 이제 그렇고 네. 손목도 여기저기 아프신데 손목 그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실 때도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하시고 네네. 손가락도 맨날 아프시다고 이렇게 여기 이쪽하고 이쪽이 되게 아프다고 이렇게 팅팅 붓는다고 그러시는데 아휴, 다 아프시네요. 어머니 한번 오시긴 오셔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작은 관절, 뭐 손목이나 손의 관절이 아프시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써왔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화분을 많이 들고 날락한다든가 뭔가 화분 집에 많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생활 습관에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는 등의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이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이나 손가락 같은 부위는 관절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도 진단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인대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고 관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쳤다거나 뭐 골절면이
적거나 그러니까 부위가 워낙 미세한 부위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요새는 이제 1차 병원 등에서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인대 강화 주사나 프롤로 주사 같은 걸 통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오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눌러서 아픈 통증 같은 게 잘 희미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어머니께서 한번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금 얘기하셨는데 프롤로 주사?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블럭 주사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 블럭 주사는 뭐 스테로이드라서 자주 안 놔준다고 그러던데.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스테로이드란 성분 주사는 이제 성분명일 거고 주사의 명칭 자체는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치료는 이제 블럭, 이제 신경 차단 주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차단 주사라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신경통, 신경에 의한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자체의 사이클을 차단시키는 주사를 놔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주사제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취 주사액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사를 통해서 통증을 이제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죠. 아, 그럼 블럭 주사라고 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프롤로는 뭐예요? 플로 주사는 예를 들어 인대 안에 염증이나 상처가 나 있는 부위가 있을 때 오히려 그 상처 나 있는 부위에 염증을 유도시키는 주사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라든지 어떤 특정 주사액을 주입해서 그 인대가 상한 부위에다가 염증을 만들죠. 그러면 인대 자체가 오히려 약간 흉터가 남듯이 딱딱해지면서 인대가 강화시켜주는 효과를 내거든요. 아하. 그게 인대를 강화시켜준다는 주사라는 거고 그래서 흔한 말로 이제 프롤로 주사라고 많이 합니다. 온 김에 네. 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우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이게 타자 치는 것 때문에 그런지 키보드를 네네.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목 얘기 아까 하니까 네네. 손목 가운데 요즘 뭐 터널 증후군 뭐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요새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손목 안에 수근관이라는 터널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힘줄과 신경이 같이 지나게 되는데 손을 많이 쓰시게 되면 힘줄이 붙잖아요. 일종의 힘줄염처럼. 그러면 그 제한된 공간 안에 힘줄은 부어 있는데 신경은 그대로인 상태가 있으니까 신경이 오히려 압박이 되는 거예요. 눌린다? 네, 눌려지면은 신경을 지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저린다거나 네. 약간 통증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은 새끼 손가락이 문제가 되기도 어떤 사람은 가운데 손가락이 문제가 맞아요. 되기도 이래요? 네, 잘 알고 있으시네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 신경을 보통 지배하거든요. 그 신경을 따라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저림감을 호소하신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는 질환도 있어요. 그 신경이 압박이 되면은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신경이 압박돼서 그 부위가 저리게 됩니다. 팔꿈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은 손목. 네. 이렇게 보면 되네. 네, 그래서 수근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거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그 손목 터널이 지나는 부위를 자기 손가락으로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10초 정도 눌러봤을 때 저림감이 더 심해지거나 증상의 악화가 있다면은 저희가 그 증후군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손목을 이렇게 구부린 자세 있죠. 네. 이런 구부린 자세로 1분 이상 지내봤을 때 저림감이나 감각 저하가 더 심해진다면은 아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눌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지금 있어요. 10초도 안 했는데도 벌써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러세요? 이거 이러면 마우스나 이런 걸 좀 바꿔보는 게 좋아요? 물론이죠. 마우스 작업이나 사무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마우스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컴퓨터 사용을 적게 한다든지 손 사용을 어찌됐든 줄여보는 게 일단 우선적인 치료일 거고요. 거기에 뭐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치료라면은 우선적으로 힘줄염이 있는 상태에서 신경이 부은 거니까 소염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고 핫팩이나 따뜻한 찜질, 예를 들어 파라핀 같은 온열 치료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정말 저림감이 심해서 급격하게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은 이 손목 터널 안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이구, 예. 네, 그 주사를 뭐 자주 하는 건 좋은 건 아니겠지만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급격하게 뭐 증상 호전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주사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했음에도 환자분의 증상이 호전이 없고 계속적으로 저리고 밤에 잠을 깬다든지 그런 불편감이 심해진다면은 뭐 맹목적으로 주사나 약만 처방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신경의 압박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제 수술을 이용해서 뭐 수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신경 터널을 조그만 절개를 통해서 열어주면은 증상 자체가 금방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 치료를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손목이 여기 말고 여기가 아픈 경우. 아 여기도 아프신 적이 있으세요? 네. 여기는 아까 설명드린 손목 터널 증후군과 다르게
손을 이제 들어준다고 하죠. 엄지손가락을 들어줬을 때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흔히 이제 득회르뱅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득회르뱅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병으로 불리고 있고, 가장 흔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손을 쫙 펴시고요. 엄지를 모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주먹을 쥔 네. 상태에서 손목을 밑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 네. 그럴 때 안 내려와. 이 지금 아프신 부위가 네. 찌릿하거나 통증이 심하게 올 때는 아, 이 부위에 힘줄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득괴르뱅이라는 병일 수 있겠구나. 네. 저희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이거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은 아니에요. 네. 손이라는 게 5손가락 중에 엄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엄지를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구부릴 때 많이 하게 되면은 엄지를 구부리는 굴곡건에 염증이 생겨서 흔한 말로 이제 방아쇠수지라는 병이 생길 수 있고, 손가락을 들어주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신전시키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니까 힘줄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방아쇠 수지가 요런 데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엄지에도 생기는 네, 거예요? 엄지 아, 모든 손가락에 다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해요? 여기도 저희가 일정 기본적인 염증이니까 저희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먼저 해보시라고 해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다면은 뭐 충격파라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저희가 부가적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반응이 꽤 좋은 편이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하고 계세요. 체외 충격파 저 해본 적 있는데 그러세요? 굉장히 아프던데. 아, 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가 이제 딱딱딱딱 때리면서 맞아요, 나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뭐 안 아픈 부위는 안 아플 수도 있고, 아픈 부위는 딱딱 때렸을 때 아플 수도 있는 치료예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안 아픈 데다가 대면 아무렇지도 아프죠? 않은데 네네. 아픈 데다가 딱 대니까 떡떡떡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때리는 네. 느낌이 아파서 나요. 정말 한 번 받고도 치료 못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치료 효과가 좋아서 한 번만 맞았는데도 효과가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한 두세 번 받아보니까 와 이건 진짜 받고 나서는 정말 차이가 크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알았어요. 충격파 치료라는 게 이제 힘줄에 염증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졌을 때 거기에 초음파를 이용한 체외적 충격을 줘서 힘줄의 재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해볼 수 있는 치료거든요. 아하. 근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치료이고 환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세요. 온 김에 시간 네네. 많이 안 뺐으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그 아침에 일어나시고 나서 이렇게 주무시고 나서 왼쪽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오십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십견이 생길 수도 있는 나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는 말은 이제 예전에 이제 50대 무렵에 잘 생겼던 어깨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십견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있고, 가장 정확한 용어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용어로는 이제 어깨가 굳는 거죠. 어깨가 만세 동작이 안 된다거나 뒤로 가는 열중서 자세가 안 되는 등의 관절 범위에 제한이 왔을 때 저희가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좀 쿡쿡 쓰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깨 안에 관절 내에 염증이 있다는 걸 보통 말하는 신호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스스로 어깨를 안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깨가 점차적으로 굳게 되죠. 오히려 어머니께서 안 쓰게 되고 아프셔서 안 쓰게 되고 그럴수록 어깨가 점점 더 굳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십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는 게 회전 반경이 짧아진다? 그렇게만 네, 보면 되나요? 그렇죠. 어깨가 만세 동작이나 쓰시는 데 있어서 뭐 옷을 내리거나 뭐 팔을 뻗는 동작에서 어깨 통증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그런 식의 증상이 생기는데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깨를 움직여주는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어요. 무릎으로 따지면 연골판, 뭐 연골 같은 중요한 조직이 어깨 안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거든요. 그럼 더 스트레칭 같은 걸 잘해준다나요? 그렇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찬장에다가 컵을 놓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그러세요.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견갑하건, 이두건, 극상건, 극하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총 하나, 둘, 셋, 4개의 힘줄을 가지고 회전근 그리고 개라는 말이 이제 힘줄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회전근 힘줄을 회전근개라는 용어로 되어 있고, 특히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는 여기 극상건이라는 힘줄이 네. 나이 듦에 따라서 퇴행성 변으로 잘 찢어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당연히 뭐 크게 다친 게 없다고 한다면은 뭐 완전히 찢어지거나 뭐 손상을 심하게 입은 게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힘줄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고 그게 그 안에서 염증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께서 어깨가 아프니까 오히려 의식적으로 어깨를 안 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오십견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왼편으로 옆으로 주무신다. 이게 그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이죠. 모로 자는 자세도 어깨의 힘줄을 나쁘게 하는 중요한 나쁜 자세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자세는 피하시는 게 좋고, 뭐 가능하면 이제 바로 주무시는 게 좋겠지만,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으로만 모로 누우시다가 반대쪽으로 눕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할 수 있게 의식적으로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 어머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시간 너무 많이 뺐어. 또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어머니 한번 꼭 모시고 오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